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도 기사 읽고 그 기사에 관한 종목들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 할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젠텍이 정말 그야말로 뜨겁게 들끓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3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였는데 오늘 열어보니까 6만 원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수젠텍이 빛을 보고 있는데 어제 호재가 있었습니다. 진단키트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또 국내 최초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내 최초여서 더욱더 그 빛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도 수젠텍 비교했을 때 뭐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은 미지근해요. 지금 이럴 때 노려봐야 될까요? 네,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 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죠. 사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FDA 승인에 의해서 향후에 진단 키트 관련해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분기별로 해서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그림이 나와졌는데 추후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FDA가 14번째 그 항체 진단 키트 승인한 건 중에서 수젠텍과 제가 살펴보니까 엑세스 바이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젠텍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종목은 바로 따라잡으시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부담하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동사가 향후에 이익이 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잠잠할 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다 시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진단 키트 하면은 시젠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진단 키트 대표주죠. 하면은 또 바디텍 매드. 우리 그죠? 지난번에 그 부자들 경제신문이라는 코너에서 수급 들어와 주는데 어떤 종목 선택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바디텍 매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전날에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죠? 이 가격이 싸고 매출액이 좀 확보되는 기업은 당연히 주목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된다. 수젠텍은 당장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나 더, 녹십자, 시젠, 지금 정부에서 독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또 진행을 또 한다고 하니까 녹십자 많이 조정받았죠. 우리가 기존에 또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는 녹십자 올라갈 수 있고 시젠은 8월 데이터가 나왔어요. 굿, 좋았습니다. 9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만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다가 수급 들어오면은 그런 종목도 대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일단은 수젠텍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요. 바로 따라잡기는 어렵다라는 이 답변 주셨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해봤습니다. 바디텍 매드 그리고 녹십자 시젠 일단은 지켜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이 부장님 닥터코퍼라고 불리곤 하죠. 이 구리 가격의 흐름을 보면 실물 경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알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중국 주도로 세계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드만삭스가요. 더 오른다. 구리 사라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관련 종목을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에는 풍산, LS 일렉트릭이 있는데 네네. 뭐 그 밖에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네네. 어떨까요? 그 종목 사볼까요? 네, 구리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ETF라든가 풍산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조금 흐름상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달러가 또 약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리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시장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급락을 했지만은 향후에 어떤 기업들의 이 추정치가 뭐 내년으로 갈수록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LS 네. 뭐 이런 관련된 전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풍력 관련해서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린 뉴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비용이 풍력 관련해서 건설 비용의 32%가 뭐 송전, 전선 쪽 분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서 LS라든가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약간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슈가 좀 뒤섞여서 그런 종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신 거고요. 그럼 LS는 그린 네. 뉴딜 훈풍 등에 없고 네. LS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LS도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들어가도 되겠죠. 매수를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항상 가격 조정이 나오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방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분할해서 매수해 주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을 때 따라잡는 건 아니다. 금융 같은 경우 조금 빠지지 않습니까? 네.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죠. 왜냐 하면은 관련된 기업의 어떤 산업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LS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조정 나왔을 때 한 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너무 잘 나갑니다. 6거래일 연속 달리고 있고 뭐 15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기 하면 단연 MLCC 아니겠습니까? MLCC 훈풍에 3분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화웨이 때리기,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 반사의 기대감까지 들어와 주고 있고 증권사에서 호평 일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기 보면 내가 그때 왜 안 샀지?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가격 보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떨까요? 네, 우리 그 앵커님께서 정확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가격이 빠졌을 때 왜 안 샀지? 요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삼성전기가 화웨이, 반사 이익, 3분기 실적 좋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상황이 전기가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 오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은 대단히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따라잡는 결과가 되고 빠지면은 또 상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여기서 나와 있는 MLCC는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많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이 나오고 좀 힘들 때, 남들이 힘들어할 때 주식을 분할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그에 가장 적합한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다라고 전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안 올라간다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특히 잠잠할 때 좀 종목 좀 모아가는 전략. 대표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LG 디스플레이, 네.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고 일단 너무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란불 뜰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된다? 사실은 매수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빠질 수도 있는데 일부 1차 매수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진행하시면 적절한 수익을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좀 벌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분할로 매수 관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한화 그룹주들의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한화솔루션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1조 규모의 이 K9 자주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2022년까지 장기 최선호주로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주도주 쪽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방산으로는 눈이 안 가거든요. 부장님도 항상 트렌드, 주도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방산 바라볼까요? 방산도 사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sek터와 또 이렇게 트렌드에 들어있는 섹터라 봐야 되겠죠. 다만 우리들의 관심, 이 어떤 수급의 어떤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업종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좀 들여다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더불어서 한화 시스템, 이 방산, K방산의 눈 이렇게 해가지고 리포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부터는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된 거고요. 충분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도 금일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뭐 트레이딩 관점 보셔도 좋겠다. 트렌드상으로서는 길게 중장기로 투자하셔도 좋은 종목인데 조금 지루할 수는 있다. 이런 느낌.
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평가를 현재로서는 주셨네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JK스타 곽영훈 부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